하나 둘 셋. 인사도 했었어요 우리 아까. 앞부분 촬영한 거 한 15분 정도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옷을 다시 갈아입고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됐어요. 예, 제가 인사동에서 와이프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해서 사다 준 원앙 부부 마치 저희 왜 날려먹었니? 사이가 좋은 날은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울을 거죠. 보고 있지만 언젠가 동영상을 찍을 때 좀 뭔가 삔또가 나가 있는 날은 좀 짜증이 나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현실 부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좋아요? 왜 이래? 떨어져. 오늘 주제는 우리가 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됐는지, 그치. 왜 남편이 아파트를 사자고 하게 됐는가 생각해봤을 때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 돈에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 거기서 돈을 벌려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고 그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종잣돈이 필요한데 그게 안 모여서 34살 2016년도에 조금 모아놨던 돈으로 왕십리 원룸을 사서 그걸 월세를 주고 두 번째로 산 원룸이 장의동의 원룸. 그렇게 원룸 두 개를 매입을 하고 나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 신혼집을 전세로 구할 마음은 없었고 매매로 하고 싶은데 이게 매매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얼마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6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아파트는 전혀 없었었고 그나마 들어갈 수 있었던 데가 상도동의 투룸 6천만 원 초기 자본 들이고 나머지 1억 4천 정도 대출을 받아서 상도동 투룸을 들어갔었죠. 와이프가 1억 정도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제가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라서 그런지 저를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얼마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6천만 원이라고 6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억짜리 아파트 들어갈 수 있었지. 근데 그 아파트 들어갔으면 지금 한 5억 돼 있지. 5억에서 6억 돼 있지. 나 반성하라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막 엄청 막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맞아. 그것도 아니었고 그거 그냥 아니었지. 아파트는 아파트, 뭐 빌라는 빌라, 약간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당시에 저의 생각은 최소한 아파트값 올라가는 만큼 빌라값도 올라가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결국엔 저희가 3주택자가 됐죠. 급격하게 3년 안에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올랐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긴 했는데 상도동 투룸을 현금화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내놔도 빌라라서 그런지 잘 나가지도 않았고 당시에 제 친구가 2016년? 아니 2015년? 요때쯤에서 마장동의 현대아파트 30평대를 4억 2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8억이나 합니다. 그 돈을 직장인이 어떻게 모아? 또 다른 제 친한 형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좀 오래된 25평형 현대아파트를 들어갔는데 당시에 3억 3천 주고 들어갔는데 뭐 1년 6개월도 채 안 된 사이에 5억 5천까지 올라버리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라든 지금 무리해서라도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굳게 갖게 된 거죠.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맞아. 1,000만 원씩 올라가 있고 맞아. 그치.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좀 강하게 마음을 버는 먹었지. 돈은 항상 똑같고. 그치. 3년 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자산이. 가지고 있던 돈은 똑같아. 그치.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그치. 위치가 됐지. 우리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아파트값 올라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지. 집을 저는 살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부동산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난 정말 잘 몰라서 와이프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서 상도동 투룸을 와이프 명의로 했는데 와이프 명의로 할 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좀 필요하거든요. 등기를 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인감도장 있어? 라고 하니까 인감도장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인감도장 있구나.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보자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 좀 출력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인감도장에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인감도장 등록을 했다면서? 라고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내 마음으로 정한 도장이 인감도장 아니야?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뭐 내 마음속에 인감도장이라고 결정한 아이가 인감도장. 인감도장, 그 대학생 때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몇 천만 원 날려먹고. 날려먹고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던 그런 그치. 친구였죠. 트라우마가 있어. 예. 저는 투기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이외에 다른 집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렇게 사고 싶었지만 당시에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한 채 두 채, 사는 세 채, 한 채 사는 것도 어렵잖아. 정말 겨우겨우 샀지. 그치. 보통은 우리처럼 진짜 현실 부부들은 다 집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을걸? 네, 지가 살고 이제 있어요. 뭐 회사랑 가깝기는 한데 월세살이 하는 거지. 그렇죠. 좀 월세 살고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뭐해. 월세살이 하는데. 그치. 월세를 산 이유가 최대한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면 초기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월세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최대한 총알을 가지고 있자. 좀 되게 조급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하루하루가 잠들기 전에 항상 부동산 앱을 켜서 시세가 어떤지 확인을 했었고 더 이상 늦기 전에는 아파트를 한 채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고 싶다라고 했더니 가계약금을 넣어라. 그래서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500만 원 넣어라라고 하셨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OTP 카드가 없어서 100만 원밖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00만 원을 집주인한테 보냈고 5억 5천만 원이었었어요. 와이프는 차 안에서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잘하는 걸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계획에 없던 일이어가지고 나는 잘 됐다. 이렇게 집 마련을 하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광레미안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계약서를 쓰러 가야 돼서 부동산으로 갔죠. 부동산으로 갔는데 그 집주인이 안 나와 있더라고. 그 집주인이 안 나와서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파기가 됐고 집을 계약금 100만 원을 내고 왔을 때는 너무 큰 일을 덜컥한 것 같아서 무서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집주인분이 안 나오고 계약이 빠그러졌잖아? 기분이 나빴어.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이게 물론 우리가 집이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집 없는 서름이 이런 건가? 집 가진 자의 여유는 저런 건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 전까지 사실 아파트를 내가 막 반드시 사야겠다 자기만큼의 열정은 없었어.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좀 나도 아파트를 사고야 말겠다. 나도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돼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오기가 생겼지. 남한산성 입구역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가 있었어요. 코오롱 하늘채라고 그러는데 마음 같아서는 단대푸르지오를 너무 가고 싶었고 너무 비싸. 너무 이뻤지. 너무 비싸. 근데 그 단대푸르지오가 7억 5천이었는데 25평형이 불과 뭐 1년도 안 됐지. 한 9개월 전만 하더라도 6억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9개월 만에 1억 5천이 뛰어버렸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200세대 채 안 되는 코오롱 하늘채라고 있는데 그게 1층에 6억에 나왔다고. 평형대가 25평형. 그치. 가봤는데 상태는 굉장히 좋았어. 상태 너무 좋았어. 깨끗하고. 깨끗했어. 너무 그리고 깨끗하고. 1층에 나왔다고 해서 이제 실내를 들어가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채광도 괜찮았고.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조정이 예. 확실한 저희가 네. 반품밖에 안 보입니다. 인정. 단대 프로지오밖에 안 보여. 이쁘네 단대 프로지오.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 아파트가 단대 프로지오랑 같은 아파트 같아. 이렇게 앵글로 보면. 이거는? 딱 봐봐.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 이게 우리 아파트 단대 프로지오랑 같은. 너무너무 다른데. 바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가계약금 500만 원 싸라. 막상 저희가
그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세를 돌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3억 8천에 전세를 놨죠. 6억에서 내고를 받아서 700만 원 깎은 5억 9천 3백만 원의 계약서를 썼어요. 왜 그럼? 뭔가 불안해 보여. 계약서를 쓰면서 1층인 게 좀 아쉽다라는 거와 좀 살짝 비싸다. 조금 비싸긴 하다. 약간 상투 잡는 느낌? 인정? 아니 우리가 예상을 한 거는 60% 대출이 나올 줄 알고 그치. 60% 어떻게서든 들어갈 수 있겠다. 3억 6천 대출 받아서 세입자 내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0% 대출이 나오면 6억에 대한 50% 대출은 6, 5, 30, 3억이잖아. 그러면 8천만 원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8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냐고 우리가. 한 번 더 전세를 돌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난 진짜 살고 싶거든 거기서. 약간 내 집인데 내 집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저희가 2020년 1월 달에 집 장만을 했고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 정말 최악인 거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집값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 최고점을 우리가 찍었는데 네, 저희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와이프의 말을 빌리자면 쫄망. 2019년도에 30대가 집을 굉장히 많이 샀대요. 다들 저와 같은 심정으로 샀던 것 같아요. 월급을 모으는 것보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더 크니까 내 집 장만을 하다 보니까 30대에 내 집 장만율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우린 너무 최고점에서 집을 샀다는 게 문제야. 너무 최고점에 샀어.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조정은 받은데 내 생각은 한동안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보합 상태로 갔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갈 것 같긴 해.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 집이 있다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르든 떨어지든 심적인 안정은 주는 것 같아. 나는 거기 입주하고 싶어 진짜로 빨리. 당분간 안 돼. 거기 인테리어를 싹 해서 입주하고 싶어. 당분간 안 된다고. 2년 뒤에는 입주해야 돼. 내 말 듣고 있어? 진짜 입주하고 싶어. 거실 거기 다 인테리어 해가지고 타일 깔고. 아무튼 당분간 안 된다는 거. 서재 좀 갖고 왜 싶고. 저러지? 정말 자기 얘기만 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어. 여기는 지금 거의 창고 상태라고 보면 그러니까 돼. 집 상태가 요새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것저것 제가 벌려놓은 게 많아서 제가 내 집 장만은 꼭 하고 싶었어요. 내 집 장만은 꼭 해서 마음의 평화를 좀 얻고 싶었고. 사실상 남들이 보면 약간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 꼭 아파트여야 되냐? 그치. 와이프 말처럼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되냐, 그 아파트를 사야 되냐. 제가 지금까지 봐온 거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빌라를 들어간다면 다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도 서울은 못 들어갔잖아. 못 들어가지. 근데 교두보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 아파트가 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걸음 더 좋은 데에 넘어가기 위한 그런 디딤돌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기대 해서 심리. 거기서 입주를 했으면 좋겠어. 또 시작이야. 이 유튜브를 나중에 그 입주하는 영상까지 찍었으면 거기를 인테리어 하는, 내 인테리어 좋아하니까 인테리어 하는 과정도 담아내고 입주하는 것까지 찍고 그렇게 우리가 내 집 장만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 잘된 케이스는 아니지. 맞아. 잘된 케이스는 아니야. 잘된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이 맨날 잘된 케이스만 있을 수 있어. 우리야말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는 지금까지 다 잘 안 됐어요. 부동산이. 아니 내가 인정.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정. 내가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저것 잘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나마 괜찮게 된 게 저 왕십리 원룸이고. 근데 어떻게 다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좋은 영상으로 부동산에서 우리가 굉장히 돈을 좀 벌었다, 돈을 그렇죠. 좀 만들었다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제가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된 케이스가 없어서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지식 전달만 해. 그래. 지식 전달만. 지루하잖아 그럼. 이미 지루하던데? 맞아. 지루해. 왜 이렇게 덥냐? 보일러 좀 꺼봐.
잘 돼야지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 나는. 그치? 그 열정이 대단해. 어떻게 지치지 않지 이렇게 맨날 잘 안 되는데? 잘 되는 날이 올 때까지 달려갈 건가 봐. 그렇게 해야 돼. 야생 정말 지치지 않게 잘 될 때까지. 달려보라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형부세? 형부세. 형부세 화이팅? 뭐 하는 거야? 형부세 화이팅! 왜 저래? 왜 저래? 미친 거야? 형부세 왜 화이팅! 저래? 형부세 화이팅! 무서워.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가 보네.